안녕하세요. 어, 올해 처음으로 제대로 영상을 찍어보는 것 같아요. 올해 되게 짧게 영상을 올린 게 있긴 했는데, 뭐 그거는 제가 그 연습 영상처럼 그렇게 짧게 찍어서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올렸던 거여가지고, 정식으로, 정식으로 올리는 거는 첫 영상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항상 영상을 짧게 찍고 그거를 편집을 해서 후시 녹음을 해서 올렸었는데 오늘은 한번 동시 녹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그리고 그러면서 한번 뜨개를 해보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버벅거리고 이상할 수도 있는데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이 마스크는 너무 부끄러워서 썼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 세드나님의 허니콤 가디건을 뜨고 있어요. 이 허니콤 가디건은 그리고 지금 사실 거의 다 떴거든요. 이 왼쪽 소매만 조금 더 뜨면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짠! 네, 버튼까지 다 달았어요. 제가 그 바느질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버튼 다는 거를 진짜 귀찮아 하거든요. 그래서 소매보다 더 귀찮아해요. 그래서 미리 버튼 밴드 하면서 그냥 싹 달아버렸어요. 근데 진짜 단추 너무 예뻐서 한번 자랑해야지. 짠! 초록색 짙은 다크그린이고 무광이에요. 너무 예쁘죠? 그 약간 이렇게 좀 튀는 옷에 있으면 이렇게 튀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다 떠가지고 요 왼쪽 소매 조금만 뜨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소매를 뜨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해가지고 들고 내려왔는데 사실 이 영상이요 지금 제가 한 4번째 찍는 것 같아요. 뜨면서 찍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기도 하고 말도 막 계속 산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벌써 앞에 찍었던 거 싹 지우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번 건 살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먼저 도안은요. 다짜고짜. 먼저 도안은 아까 말했듯이 세드나님의 허니콤 가디건이에요. 이 허니콤은 제가 자작으로 떴던 허니콤 가디건하고는 무늬가 조금 달라요. 제 거는 조금 허니콤 무늬가 조금 얕고 약간 마른 모골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렇게 꽈배기 2코씩 이용해가지고 꼬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여서 동그랗고 굉장히 무늬도 깊고 또렷해요. 근데 어디서 봤지? 약간 이게 환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조금 보기 힘들지 않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무늬가 굉장히 깊고 또렷해요. 기법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어가지고 이것도 기법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 무늬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소매까지 싹 해서 있는 데다가 이제 호주머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손이 조금 많이 가고 시간이 확실히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역시 이렇게 무늬 뜨기는 실수하고 막 이러면 좀 피곤하고 그래서 집중할 수 없을 때 뜨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만큼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제가 생애 첫 함뜨를 시작했거든요. 들어갔거든요.
바로 이 허니콤 가디건 함트방이에요. 이 이후에 또 다른 함트방을 들어가긴 했는데 이 허니콤 가디건 함트방이 제 생애 첫 함트방이에요. 이게 들어갔던 이유는 이렇게 혼자서 뜨면 약간 어렵거나 이런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손을 잠깐 놓고 그냥 그 상태로 잊어버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오래 묵혀버리는 그런 문어발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함트방에 들어가 있으면 뭔가 약간 강제성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함트방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막 떠라, 완성해라, 여기까지 떠라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제 스스로가 약간의 강제성을 좀 부여받아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사실 들어갔고요. 그리고 다행히 그 기대에 굉장히 부합을 해서 제게 위기가 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다행이죠. 이 함트방에 참여한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허니콤 가디건을 뜨면서 왔었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위기는 이 어깨선 줍는 거에서 왔었어요. 이 디자인은 그 뒷판을 여기 진동 아래까지 뜨고 진동까지 뜨고 그 다음에 이 어깨를 코를 주어서 앞판을 이렇게 한쪽씩 떠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뒷판이랑 연결을 해주는 그런 순서로 나아가는데 이 코를 주울 때 어깨에 있는 코를 주울 때가 그때가 벌써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었어요. 그 이유는 보통 그 코를 주울 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줍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뜨개를 하면 저희가 왼쪽에 있는 코를 오른쪽에 있는 바늘로 가져가서 뜨고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쉬워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코를 줍는다고 하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코를 주었는데 이 도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제가 멘붕이 왔어요.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코를 줍지? 나 혼자서 그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구조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막 초보인 게 티가 막 나죠. 그래서 정말 혼자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함트방에 여쭤보고 그랬는데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약간 그 왼손 젓가락질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혼자서 막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그러면 이걸 코바늘로 해볼까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보다가 실패를 하고서 이제 했던 게 코바늘로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코 주워가는 게 이제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그게 너무 제 스스로가 기특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고 또 저처럼 그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코 줍는 게 어색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찍었었고, 그거를 짧게, 굉장히 갑자기 제 영상에 올렸었죠. 프랙티스, 그 연습 영상에다가 올려놨었죠. 그 영상은 그냥 연습 영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은 잘 해결이 됐고, 그러니까 이 위기는 그냥 어려웠던 부분, 하지만 매우 잘 해결이 되고 굉장히 뿌듯하게 잘 해결이 된 그걸 그랬고, 두 번째 위기는 오른쪽 앞판을 뜨고 왼쪽 앞판을 뜰 때였나? 무늬를
그 하나 여기 보면 이문이 있죠. 머리 닿는 것처럼 생긴 거. 이거를 하나 꼬임이 잘못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잘못 들어갔었어요. 나봐요가 아니고 잘못 들어갔어가지고 무늬가 중간에 이상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거의 그 뒷판이랑 이어지는 부분까지 그냥 쭉 떠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거의 다 떴다 막 이러면서 봤는데 뭐가 이상해요. 무늬가 뭔가 그 아시죠? 틀리면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아닌데 뭐가 묘하게 맞지 않는 그런 거. 그래서 무늬가 너무 뭔가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한참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그 부분이 뭔가 잘못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었죠. 이거를 수습할 방법. 다 풀기가 싫으니까. 왜냐면 그게 꽤 위쪽이었어요. 위쪽에서 실수를 했고 저는 한 이 정도까지 이미 떠내려 놨었고. 그래서 다 풀기 싫으니까 이거를 수습을 하려면 이제 그 부분만 풀어서 다시 이렇게 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네 코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꼬인 무늬였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얘가 9코짜리거든요. 무늬가 이게 9코짜리예요. 그러니까 9코를 다 풀어가지고 한 이만큼을 풀어서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 해보긴 했어요. 도전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 그 코 늘어짐 막 이런 것도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그때 결국 다 풀었죠. 다시 다 풀고 그 풀 때 그 2차 이비가 왔었어요. 그냥 심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이 있었고 하지만 역시 잘 극복하고 그럴 때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풀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한시라도 빨리 다시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다시 원위치까지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뜰 수는 없어 이러면서 결국에는 다시 뜰 거면서 그렇게 해서 2차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냥 약간 어려웠고 약간 귀찮았고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근데 세 번째로 찾아왔던 위기가 조금 컸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호주머니 파트였는데요. 이 가디건의 호주머니가 그 보통 뜨는 것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세드나 님도 그래서 호주머니 파트 얼른 좀 떠봤으면 좋겠다고 어떻게들 느끼시는지 한번 궁금하다고 하셨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대고 호주머니를 저희 보통 뜨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떠내려가면서 안쪽 앞면을 뜨고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덮어주는 형식으로 뜨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민자를 아예 그냥 쭉 떴다가 호주머니 파트만 따로 떠서 위에 붙여주거나 이런 식인데 요거는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옆으로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편해요. 보통 호주머니는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호주머니가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정말 편하고 예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조금 손이 많이 갔어요. 실을 여러 번 끊어서 이렇게 코도 여러 번 씌워주고 다시 이어주고 또는 이렇게 코를 또 줍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좀 손이 좀 많이 갔고 근데 설명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도안의 설명은 자세하게 잘 되어 있는데 손은 많이 가는 그런 만들어 놓고 나면 예쁘고 유용한 그래서 정신없어. 그렇게 호주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디자인이고 약간 손이 좀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약간 어려워하면서도 재미있게 오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떠내려 갔는데 몇 번째였지?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거의 마지막에 이제 호주머니에 안감 있잖아요. 안쪽면을 별실로, 그러니까 현재 뜨고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실로 추가로 더 떠내려 간 다음에 이제 이어주는 그런 마지막, 호주머니 거의 마지막이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 그 약간의 그 현타처럼 와가지고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었고 또 해야 되나? 이게 한 번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라 너무 이렇게 뭔가 손이 많이 가고, 아니야, 이거는 저의 그 성향 탓이에요. 그 귀찮은 걸 정말 싫어하는 귀차니스트의 성향 탓인데,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서 의욕이 살짝 상실이 됐고, 근데 제가 들고 있던 문어발들이 좀 많은 상태였어가지고 또 동시에 제가 그때 순천을 내려가고 막 이랬어야 돼서 잠깐 그때 허니콤 가디건을 쉬었어요. 얘는 지금 콘사를 이용해서 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먼 길을 내려가서 뜨는 게 조금 짐이 되어서 좀 무겁기도 했고, 이제 주머니를 뜨다가 약간 조금 쉬어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아예 지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래서 얘를 그때 잠깐 쉬었었어요. 그게 12월 중에서 말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때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어발이었던 것 중에 하나를 끝내고 다시 이제 순천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거의 바로 다시 이제 허니콤 가디건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쯤 됐을 때는 얘를 빨리 너무 뜨고 싶어가지고 좀 얼른 올라가서 얼른 이걸 시작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었고, 그렇게 그게 3차 그게 3차 있었고, 그게 조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귀차니스트에게는 이 작업은 너무 큰 짐이다, 뭐 약간 이런 마음이었나? 그랬었고, 하지만 그 귀찮음을 이겨내서 뜨고 나니까 예쁘고 귀여운 호주머니가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위기까지는 아닌데, 위기는 아닌데, 위기라고 말을 해야 되나? 얘가요, 바디 고무단이 조금 길어요. 바디 고무단이 좀 길어서 뭔가 이렇게 고무단을 뜨면서 뭐지? 이 끝나지 않는 이 느낌은 뭐지? 난 분명히 뜨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맨날 막. 근데 전부 다 그 얘기 하셨어요. 고무단이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래는 그것까지 하고 나면 보통 소매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바디 고무단을 끝내고 나니까 약간 왠지 이거를 제가 마지막까지 귀찮아하지 않고 끝내려면 모든 귀찮은 작업을 다 먼저 끝내놓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뭐 넥밴드, 버튼밴드, 단추까지 그냥 한꺼번에 싹 해버렸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조끼 상태로 남아 있었죠, 얘가. 그리고 그렇게 이제 바디로 완전히 다 끝내고 팔을 아직 시작하기 전에 이제 들었던 생각이 꼭 끝내야 하는 문어발들이 있었거든요. 장기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문어발 말고 이제 꼭 끝내서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랬어서 이제 소매를 남겨둔 상태에서 문어발들을 잠시 끝내고, 그리고 다시 소매로 돌아왔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고서 생각보다 지금 그 끝내는 데까지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평소에 제 속도가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닌데 얘는 확실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를 뜨면서 소매를 떠내려 가는데, 아니 소매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제가 항상 코 줍는 게, 줍는 거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거 있죠. 이렇게 몇 코마다 한 번씩 쉬어주면서 이렇게 주어야 하는 그런 거, 그게 좀 어려워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레글런 탑다운을 좋아하고, 자작 도안을 만들 때 어지간하면 넥밴드, 버튼밴드까지 그냥 아예 한꺼번에 떠내려 가버리고 막 이랬던 이유가, 그 코 줍는 그거를 귀찮기도 하지만 사실 조금 어려워 하거든요. 몇 단에 한 번씩 쉬어줘야 되고, 이 부분이 조금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 도안을 보면 이제 몇 단에 한 번씩 주우세요가 아니고, 소매가 그냥 이 소매에 총 몇 코를 주우세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이제 살짝 막혀서 이제 조언을 구했더니, 섹션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몇 군데로 섹션을 나눠서 코수를 동일하게 나눈 다음에 그 섹션 안에 코수만큼 맞춰서 하면 그래도 쉽게 줍는다고 알려주셔서, 팁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주었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준 오른쪽 소매는 나름 잘 나눴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여기 어깨 부분으로 주운 코가 조금 몰렸어요. 그래서 약간 풀고 다시 떠야 되나 막 고민을 좀 했는데, 흐린 눈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뜰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 뜨고 있는 이 왼쪽 소매는 매우 다행히 잘 주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균등하게 전부 다 이렇게 잘 주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소매가요 브로큰 립인가? 그래가지고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 무늬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그 무늬 자체가 뭐 예쁘다라는 얘기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져서 이렇게 바디에서 이어져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줄여져 가는 이 과정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진짜 소매 뜨면서 겨드랑이가 이렇게 예쁘다고 느끼면서 뜬 거는 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겨드랑이가 예쁘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정말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그거 있어요. 제가 지금 뜨면서 되게 많이 버벅거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지금 보이시려나? 저 지금 양쪽 다 쇼티거든요. 그 니트프로의 데님 쇼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잘 보이지? 짠! 니트프로의 데님 쇼티으로 뜨고 있어요. 엄청 짧죠? 제 새끼손가락 하나? 하여튼. 그래서 이게 소매가 전체, 보시다시피 전체 무늬잖아요. 전체 무늬인데, 이게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초반에, 소매 초반에 이렇게 주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중반 정도, 한 요 정도 오면 이미 통이 상당히 좁아져 있어요. 상당히 좁아져 있고,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좁아져 있어서 처음에는 한쪽에는 이 데님 쇼팁을 꽂고, 한쪽에 평소처럼 한쪽에는 이제 스페셜을 꽂고서 이렇게 떠내려 가는데, 보통은 그렇게 꽂아 놓으면, 물론 제가 이제 벌룬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소매 거의 마무리까지 오더라도 그냥 그 상태로 많이 뜨거든요. 근데 얘는 한 요 정도 왔을 때 이미 양쪽을 다 이렇게 쇼티로 바꿔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무늬니까 무늬를 떠야 되는데 쇼티로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매직 루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겠지만, 저는 매직 루프를 몇 번 해봤는데 매번 그
그 줄 잡아당겨 놓는 그 부분에서 코가 너무 자꾸 벌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매직 로프 한 그 실을, 그러니까 줄을, 바늘 줄을 이렇게 빼놓은 부분도 이제 계속 바꿔주면서 다시 빼주고 다시 빼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조금 귀찮아서 매직 로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 어지간하면 이 쇼티로 그냥 다 해결을 보는 편인데, 지금도 그래서 계속 이 쇼티로 문을 뜨고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손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왼쪽 팔은 어제 코를 주웠어요. 어제 코를 주워서 지금 오늘이 이틀째인데 지금 이제 거의 다 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달리면서 뜬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손에 조금 힘이 더 많이 들어갔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잘 때 손이 조금 아팠어요. 간만에. 제가 조금 헐랭손이어가지고 편물을 뜰 때 손에 힘을 좀 많이 빼고 뜨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달리면서 떠도 손이 막 아프다는 건 잘 못 느끼거든요. 제 자세 때문에 어깨나 뭐 이런 데는 좀 피로를 많이 느끼긴 하지만 손이 아픈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손이 아픈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어제는 한 요 정도까지 달렸나? 이제 코 줍고 한 요 정도까지 달리고 잤었는데, 자기 직전에 이제 좀 손이 아프더라고요. 손목이랑 손등이랑. 그래서 더 뜨면 안 되겠다. 장기적인 취미 생활을 위해서 무리를 하면 안 되니까 라면서, 그래서 어제 사실 뜨다가 그냥 멈췄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데, 이게 통이 조금 빨리 좁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무늬 뜰 때 그러니까 통이 좁아지니까 단은 빨리 돌아와요. 다음 단은 빨리빨리 돌아오는데 좀 손이 아픈 거?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쇼티로 케이블 무늬를 뜨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바늘이 짧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짧은 영상으로 남겨놨는데, 그 마커 이용해서 꽈배기 바늘 대신에, 그러니까 저는 원래 꽈배기 바늘을 쓰지 않는데 얘가 너무 통이 작고 힘들어서 이제 꽈배기 바늘처럼 뭔가 이렇게 코를 잡아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마커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걸어서 마커에다 걸어가지고 빼서 잡고 다음에 이렇게 뜨는 건데, 뭐 요거는 제가 짧게 영상으로 찍어놨던 거라서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소매를 뜨기 시작하면서 꽈배기 바늘 대신에 마커를 쓰는 거를 시작을 했고, 생각보다 이게 꽈배기 바늘 없이 그냥 무늬를 뜨면 코가 좀 많이 늘어지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루프가 이렇게 걸려져 있으면 이거 두 개를 빼서 나중에 뜨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꽈배기 바늘이나 이런 도구를 사용하면 얘를 빼서 잠깐 이렇게 놨다가 얘네들을 호록 뜨고 다시 얘를 호록 뜨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보통은 얘를 쭉 빼서, 그러니까 4개를 쭉 뺀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늘려가지고 이렇게 껴놓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코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떠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저처럼 헐랭손은 더 늘어져요. 그래서 근데 꽈배기 바늘은 솔직히 저는 너무 불편해요. 쓰면 자꾸 미끄러져서 이렇게 툭툭 빠져버리고, 바늘이 툭툭 빠지고, 그러면 바늘을 이렇게 이제 잡고 있으면 이 바늘이랑 같이 이렇게 또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근데 거기다 특히나 얘는 쇼티니까 얘 바늘이 짧은데 거기다가 더 긴 꽈배기 바늘을 쓰려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마커였어요. 근데 정말 유용해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것도 영상으로 찍어 놓고 그랬네요. 역시
말을 하면서 찍으니까 이거 굉장히 진도가 안 나가는군요. 끝낼 생각을 안 해요. 한다니. 원래 제가 오늘 오후까지 해서 이거 소매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F5로 만든 다음에 저녁에 밤에는 트윙클 꼬맹이 거 트윙클 시작해 놓은 게 있거든요. 트윙클 세터 그거를 뜨려고 했는데 영상 찍으면서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원래 오늘 오후까지 해서 이거 소매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끄고 해야 될 것 같아. 꼬맹이 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근데 아직 고무단도 못 가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고무단 이미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말하면서 뜨는 거는 어려운데 심지어 그걸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네요. 이 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직 안 했구나. 저 지금 이거 뜨고 있는 실이 그 바늘 이야기에서 샀던 라쿤 골드인데요. 에일라 공방에서는 같은 실을 라쿤 럭스루에서 팔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고 에일라에서는 합사도 해준다고 알고 있어서 이제 지금 있는 라쿤 골드 사둔 거 다 쓰고 나서 다시 라쿤 골드를 사게 되면 에일라 공방에서 살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왜냐면 제가 이 실을 너무 좋아해요. 요거거든요. 이거 브릭 컬러인데 얘가 자세히 보이려나? 반짝반짝한 거 보이시나요? 이게 금사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실이 반짝반짝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실 뜨는 느낌도 합사해가지고 뜨면 뜨는 느낌도 약간 쫀득쫀득한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서 뜰 때도 되게 좋고. 하지만 문제는 실 자체가 얇아서 이거 하나 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서 합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사게 되면 합사를 해주는 곳에서 살까 하는 건데 이거 그 바늘 이야기 김대리님 영상에서 팁 보고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1합이라 그랬잖아요. 1합짜리인데 어떻게 해야지 보이지? 이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구나. 자, 1합 보인다. 이게 1합짜리인데 지금 이거 뜨는 거 저 3합으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지금 두 번째 콘이고 첫 콘은 다 그 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와인더 작업해가지고 볼로 만들어가지고 3합으로 떴었어요. 근데 제가 좀 와인더 작업을 좀 귀찮아해요. 정말 귀찮으실 때 뭐 이렇게 귀찮은 게 많아. 근데 좀 귀찮아해서 콘사를 막상 사놓고서 자꾸 묵혀뒀던 게 이게 2합으로 뜰 때는 차라리 콘사 2개 사고 말아 막 이러고요. 3합은 2개 갖고도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럼 볼실로 감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그게 조금 귀찮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첫 번째 콘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김대리님 영상 중에서 1합짜리 이 볼실이나 콘사를 가지고 3합으로 만들어서 즉석에서 3합으로 만들어서 쓰는 그 영상을 봤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찾아서 봤어요. 찾아서 봤더니 좀 귀찮을 수 있을 것도 같았는데 의외로 저한테는 와인더 작업보단 이게 덜 귀찮았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마침 이제 3합으로 만들어 놓은 게 거의 다 끝나가지고 여기가 지금 3합이고 이제 끝나가는 거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해줘?
이 일합자리에서 이렇게 삼합으로 만들어서 쓰는 게 방법이 있어서 그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왜냐면 이제 볼실로 감아뒀던 거를 다 써버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콘, 이제 조그만한 콘 하나만 남은 상태였어가지고 다시 이거를 볼실로, 이제 두 번째 콘사를 볼실로 다시 감아가지고 삼합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그 순간에 그 영상이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그 미리 이제 와인더 작업을 해놨던 걸 다 쓰고 나서는 그냥 콘사 이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삼합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이거의 단점은 방금도 보셨다시피 이 작업을 중간중간 계속 해줘야 돼요. 중간중간 계속 해줘야 하는데 또 이상하죠? 그렇게 귀차니스트가 이것도 별로 귀찮지 않아요. 이상해요. 기준을 모르겠는, 저 자신에 대한 거지만 기준을 모르겠는데 이건 또 그렇게 귀찮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이 콘사 하나를 가지고, 이 일합짜리 콘사 하나를 가지고서 그때그때 바로 해서 삼합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삼합에만 가능하고요. 이합은 안 돼요. 안 된대요. 그래서 이합으로 쓸 때는 볼실, 와인더 작업해서 볼실로 감아가지고 쓰거나 실플렉스를 해서 두 콘을 사서 하거나. 제가 그래서 지금 라쿤 골드가 컬러별로 다 두 콘씩 있어요. 이렇게 자꾸 질로 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이거는 실은 라쿤 골드 브릭 컬러고요. 삼합으로 해서 작업 중이고요. 바늘은 4.5mm로 해서 쓰고 있어요. 원래 이게 이미 2합을 해서 뭐 3mm인가 4.5mm까지 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 저는 3합으로 2합으로 해서 했더니 이런 무늬 뜨기에는 조금 얇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흐드르드해요. 힘이 없어요. 2합으로 하면. 그래서 처음에 2합으로 스와치를 내봤다가 너무 흐드르드하고 힘이 없고 이러면 나중에 무늬도 잘 발현이 안 될 것 같고 조금 그런 걱정이 들어서 그냥 삼합으로 해서 뜨기 시작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이 삼합에 4.5mm로 이 무늬 뜨는 거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무늬가 잘 나온다고 느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이 가디건에 대한 건 얼추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실, 바늘, 도안. 약간 어려웠던 점. 완성을 하고 아마 착샷은 제가 이거 친구한테 선물한다고 그랬잖아요. 말했나? 친구 만나서 친구가 입고 나면 그때 한번 사진 찍어가지고 착샷을 남겨보려고요. 최대한 이 영상에 친구의 착샷도 올려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떠봅니다. 열심히 뜨고 저는 그러면 요거 완성을 해서 영상을 또 뒤에 다시 찍던가 사진을 해서던가 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뜨면 저 이거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도 아파요. 저는 여기서 이 식물들을 좀 즐기면서 음악도 좀 즐기면서 마저 뜨고 완성이 되고 나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